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황금돼지해와 맞지 않게 조금 암울한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울지 생각해 봤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어려울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영향이 큰 중국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자산 시장이 폭락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금 유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이죠. 그리고 부동산 과잉 공급, 미분양, 이 부분이 부동산 폭락을 이끌 것이고 금리 인상 11월에 했죠. 이것이 아직 영향이 나오진 않았는데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있으니까 올해 3월 이후부터 5월 이때까지 영향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계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어려움이 큰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이번 시간은 아니고 제가 다음 영상에 만들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정신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줄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보자면 성장률이 2018년에는 3.7%에서 2019년에는 3.5%로 0.2%나 감소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은 0.5% 감소하죠. 2.8%에서 2.3%로 0.5% 감소합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 역시 2.0%에서 1.8%로 0.2% 감소합니다. 중국 역시 보시면은 6.6%에서 6.3%로 0.3%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이 세계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현재 중국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GDP 대비 부채 규모가 300%를 넘어섰는데요. 2008년 이후부터는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상승하는 폭이 매우 작죠. 2008년 이후부터 부실 기업이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돈을 빌려와서 기업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재고가 증가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와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수익성이 점점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 생산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많이 사갑니다. 만일 중국이 구조조정을 한다면 생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로부터 사가는 물품 역시 그러니까 중간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급 과잉을 언제 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매출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살펴본다면 점선으로 표시된 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건 중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만큼 우리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실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식과 부동산, 자산 시장이 어떻게 폭락하게 될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본 유출이죠. 지금 2019년에는 뭐 3차례 올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2차례로 변경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9월 자료라서 9월 당시에는 3차례로 금리 인상하겠다 뭐 예상은 했지만 지금 12월 자료에는 2차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IMF 금융안정 보고서 10월 달에 이르면은 5% 확률이지만 극단적 시나리오 하에서 자본 유출 규모가 1000억 달러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금융위기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유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달수로 본다면은 총 3달만 유입되고 나머지 지금 11월까지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10월 달에 많이 빠져나갔죠. 거의 4조 가까이 빠져나갔는데 총 계산을 해본다면 약 5조 7천억이 빠져나갔습니다. 2018년에 외국인 자금이 이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갔겠죠. 통계청에서 11월 자료까지밖에 없어서 최근 3개월 자료를 살펴본다면 2010년 2월부터 19년 1월 2일까지 최근 3개월 자료는 약 3조 6천억 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빠져나갔네요. 3조 6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5조 7천억이 빠져나갔는데 코스피가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약 6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요. 만일 이것보다 더 빠져나간다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한번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아시죠? 그때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때는 한 달에 많이 빠져나갈 때 8조 가까이, 8조가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2007년 8월하고 2008년 1월인데요. 이때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서 이 빠져나간 기간 전체를 합쳐보면은 거의 60조 가까이 달하는데요. 60조가 1년 좀 넘은 사이에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금융시장의 충격이 장난이 아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아니라 900포인트가 깨져서 880 정도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6조가 안 되게 빠져나갔죠. 이 빠져나간 것만 해도 벌써 600포인트가 빠졌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현재 2월 말에 확정이 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좀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투자 비율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자 비율은 14.8%인데요. 이게 다른 중국 A주가 추가로 편입된다면 우리나라 비율이 14%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8% 줄어들죠. 근데 그 비율이 적은 것 같지만 금액은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정이 된다면은 17조 원의 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빠져나갈 것인데요. 지금 이미 6조는 나갔죠. 여기서 17조까지 같이 나간다면은 코스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아마도 코스피가 정말 1500을 찍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2019년에는 매우 어려울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중국 경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 역시 이어서 하락할 텐데요. 부동산 시장이 늦게 하락하기 때문에 마치 안전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마 주식 시장이 망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전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든다라고 약간 거짓말을 할 텐데요. 근데 이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절대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매수 타이밍인지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 영상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 역시 같이 침체기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역시 공급 폭탄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유튜브 돌아다니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급이 넘친다, 미분양이 많다, 다양한 부동산 하락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 안에서 세계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금도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 알다시피 가계부채죠. 이미 1,5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11월에 이루어져서 지금 내년 약 6개월 지난 정도 5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이때부터 아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가슴이 아파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게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죠. 취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계 기업이 가장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인데요. 금융 이자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무너질 텐데요. 지금 금융권에서도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굉장히 낮췄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회사들에게 돈이 떼일까봐 이 돈 떼이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행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은행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1997년도와 같은 IMF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은 약간 힘들지만 살짝 힘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울까 봤는데 자동차, 현재 지금 자동차 부분이 제일 어렵고 19년에는 반도체, 석유, 화학, 정유, 조선 이런 부분은 조금 상승하거나 현상이 유지가 되는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죠. 철강, 휴대폰, 디스플레이도 감소를 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계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2015년 영업 적자 비중이죠. 2015년 10.5%에서 지금 2018년 상반기 32.6%로 3배나 상승했는데요. 그것도 상장 회사 중에서 올해죠. 2019년에는 상장 폐지가 될 회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주가에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 위주로 자금난이 가중돼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충 2019년 경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고 꼭 기회가 없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올 수도 있고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만큼 어려움은 있지만 잘 대처를 한다면은 좀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은 말고 다음 영상 혹은 다다음 영상에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